호전되는 글로벌 경제 지표의 유동성 랠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장중 2,200선을 돌파하며 조정 없이 V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동성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00선을 돌파하며 출발했는데 장중 차익 실현 매물 압박에 상승폭이 줄어들며 0.11% 상승한 2,184.2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키우며 0.5% 상승한 753.0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강하게 매수했던 기관이 1,176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3,756억 원, 11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이 977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977억 원, 130억 원을 각각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일 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은 가운데 현대차 등 운송장비 업종과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종목별 장세가 심화되며 엔터, 게임 업종 등의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시즌 등 진단시약 관련주와 코로나19 백신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조선 빅3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국영석유사와 약 23조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계약 체결 소식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유럽 지역 선주를 계약 대상으로 초대형 LNG 바지선 2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조선업종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권부 양한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소식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출발할게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구속 여부가 오늘 늦게 정도에 결정 날 거라고 하는데 증시에 미칠 영향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그룹 대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하다 일제히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삼성그룹주가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코스피도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10거래일간 연속 상승한 피로감에 외국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단기적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 중심으로 실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미국 쪽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대결을 11월에 펼치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식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미 뉴욕 월가에서는 분위기가 트럼프가 아니라 조 바이든에게 베팅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이 친환경주의자면서 또 오바마 케어를 확대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인데요. 덕분에 이미 관련 섹터군은 지수 평균 이상의 상승세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더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도 발표했고요. 미국 고용지표 개선 서프라이즈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지수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소폭 들어오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순매수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반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외국인은 여전히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강해질 거란 전망도 외국인의 귀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변주는 홍콩증권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회복의 방향성과 달러의 정점 통과 등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밑으로 돌파하게 되면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재만 하나금융투자전략팀장 역시 오는 9일에서 10일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 또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거기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하던가요? 네, 이번 주는 증권가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당분간 이 박스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추가 상승이 좀 시도가 되더라도 변동성이 위험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주 코스피 밴드를 2,100선에서 2,190선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KTB 투자증권연구원은 이 상승이 계속되었고 또 고평가가 지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기업 이익 전망이 호전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 지표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좀 진정이 지금은 됐지만 어닝 시즌이 끝났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세 확인은 7월에 시작될 2분기 어닝 시즌까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계 NH투자증권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순매수에도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차익 실현이 커지고 있으면서 이 상승폭을 좀 더 제한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할 경우에는 대형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조정 국면에서 국내 IT 섹터를 중심으로 순매도하고 있는데 이 국내 대형 IT 주가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접하다는 점에 있어서 국내 IT에 대한 우려보다는 패시브 자금 이탈에 따른 이 결과로 외국인이 이 IT 섹터를 매도를 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키우고 있어서 앞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현물 순매수를 키우고 있다는 점은 또 역시나 대형주의 우호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주간 증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무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